다음은 113페이지에 부채가 나오는데 부채도 마찬가지로 회계 1급 때 다 했던 내용이라서 다른 것들은 다 넘어가셔도 되고 어디로 가시냐면 121페이지에 보시면 사채의 조기 상환이 있어요. 이거는 전산회계 1급 때 설명을 안 한 거라서 좀 설명을 할게요. 조기 상환이라는 건 사채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왔는데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생겨서 그거를 미리 만기 전에 미리 상환을 하는 것을 조기 상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재무상태표의 사채를 조기에 40%를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래 놨네요. 그래서 원래 지금 현재 사채가 얼마짜리를 발행했었냐면 10,000원짜리를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발행할 당시에 싸게 발행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있었대요? 1,500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장부가액이 8,500원인데 이 8,500원에 40%를 현금으로 상환한 거예요. 그럼 8,500원을 40%면 얼마죠? 3,4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8,500원 중에 3,400원을 상환을 하는데 3,000원을 들여서 상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400원이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 생긴 거죠? 그걸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요거를 분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사채를 갚았으니까 차변으로 사채가 없어져요. 자, 얼마가요? 40%. 10,000원에 40%니까 4,000원을 상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발행할 때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잖아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40%도 없어져야죠. 그래서 대변으로 뭐가 없어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0%요. 1,500원에 40%. 그러면 600원은 없어져야 돼요. 상환을 해버리니까 할인 발행 차금도 없어져야죠. 그리고 현금으로 얼마를 써서 지금 3,000원을 써서 상환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400원에 뭐가 생겨요? 사채 상환 이익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거 말고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자, 분계 연습 1번. 당사는 제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한 장당 10,000원씩 300장을 시중에 판매하고 현금 300만 원을 획득하였다.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300만 원이 들어왔대요. 자, 왜 들어온 거예요? 상품권, 종이 쪼가리 파는 거잖아요. 그죠? 종이 쪼가리 팔고 돈을 미리 받아놨어요. 이거는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상품 가격만 미리 받은 거죠? 자, 그래서 뭘로 하시면 돼요? 선수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당사는 주식회사 우주상사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1,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얘도 계약금 받은 거니까 뭘로 하시면 돼요? 똑같이 선수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에 1,100만 원이 들어왔다. 근데 계약금을 미리 받아서 맡아놓은 거다. 선수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3번. 상품 매입처인 경일산업이 당사의 외상매입금 1,600만 원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면서 이 중에 50%를 면제해주다. 당사는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1,600만 원을 갚았는데요. 자, 얘가 누구네 거죠? 거래처 써야 되니까 경일산업
자, 근데 50%만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50%는 면제받았죠? 그러면 면제받은 거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고 얼마? 800만 원. 그리고 8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 4번 격리직원의 개정세법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수강 후 강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다음에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회사에서 강의료를 지급을 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줬단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럼 내가 세금을 떼놨단 얘기예요. 예수금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강의료는 뭘로 하시면 돼요? 직원들 교육시켰으니까 교육훈련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50만 원. 그 다음에 뭐 필요경비가 나와 있고 소득금액이 나와 있고 그런데요. 요거는 나중에 소득세 부분 가면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원래 그 기타 소득에 대해서 80%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4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고 나면 10만 원만 소득금액이 돼요. 그래서 그 10만 원의 20%를 소득세로 떼게끔 되어 있거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소득세에 가면 배우시게 될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신경 쓸 건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원천징수한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뭘로? 예수금으로 얼마를 떼요? 22,000원을 떼는 거예요. 소득세가 2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란 말이에요. 그래서 22,000원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했죠. 그래서 47만 8천원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5번에 퇴직연금 자산에 이자 30만 원이 입금됐대요.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주식회사 미래설계증권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대요. 확정급여형이면 뭐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인 거고 내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이자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 회사의 이자 수익이 발생해서 얼마가 30만 원이 발생해서 얘가 뭐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 늘어난다. 30만 원. 이 뜻이고요. 얘도 거래처 걸어줘야 되니까 주식회사 미래설계증권. 그래서 여기다 미래설계증권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6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대한상사는 퇴직연금의 부담금, 기여금 150만 원, 제조에 100만 원, 관리에 50만 원을 은행에 현금 납부하였다 그랬네요. 자, 얘는 확정 기여형이니까 뭘로 해주시면 돼요? 퇴직급여로 100만 원. 똑같이 퇴직급여로 50만 원이죠. 근데 얘는 500번대고요. 얘는 관리니까 800번대.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150만 원을 납부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개정 과목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확정 급여형이었을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 기여형이었을 때는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7번. 사무직원 홍길동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퇴직급여 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는 1,200만 원이고요.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에서 40만 원을 떼고 1,160만 원만 지급했대요.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을 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밑에 보니까 홍길동 씨의 퇴사 직전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200만 원이었고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에 가입한 내역은 없대요. 그러면
자, 일단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갖다 써야죠. 충당부채가 200만 원밖에 없으니까 200만 원만 갖다 쓰고 없으면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퇴직급여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은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시고 세금 뗀 거 40만 원 내가 세금 떼놨으니까 예수금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했네요. 1160만 원.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사무직원이니까 퇴직급여는 800번대 퇴직급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음 8번 사채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발행 금액이 120만 원. 이거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대요. 근데 사채 발행 관련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대요. 자,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발행 금액이 12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30만 원을 빼면 발행가액이 90만 원이 될 거고 10만 원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실 건 발행가액은 사채 발행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회사에서는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사채가 얼마짜리? 액면 100만 원짜리. 그런데 일단 보통예금에 얼마가 들어왔어요? 12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요것만 있었다면 20만 원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겠지만 자, 현금으로 얼마가 나갔대요? 30만 원이 사채 발행 관련 비용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뭐가 생긴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는 거죠. 다음 9번에 액면가액 5천만 원인 사채 중에 액면가액 2천만 원을 2033만 원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을 했대요. 만기가 되기 전에. 근데 2천만 원을 갚으면서 2033만 원을 쓴 거잖아요. 그럼 회사에선 손실이죠? 자, 이걸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를 상환했으니까 하변에 사채가 2천만 원이 없어지는데 얘는 돈을 보통예금에서 얼마를 썼대요? 2033만 원을 써서 상환을 한 거예요. 상환하면서 돈을 더 썼으니까 33만 원이 뭐가 된다? 사채 상환 손실이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다음 10번 영업관리직 사원에 대한 퇴직연금 상품 확정급여형에 가입하고 4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확정급여형이니까 뭘로 하시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얼마가? 450만 원. 자, 보통예금에서 꺼내줬대요. 자, 얘는 거래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없으니까 못 쓰겠네요. 다음 11번 전기의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대한은행의 장기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상환기간을 2년 또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말에 장기차입금을 없애고 뭘로 대체했던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유동성 장기부채가 없어지고 뭘로 다시 장기차입금으로 대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가요? 5천만 원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거래처는 대한은행이죠. 둘 다 대한은행 걸어주셔야 돼요.
되셨으면 또 객관식 문제 볼게요. 자, 객관식 1번.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상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 발행 수수료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에 가액을 말한다. 사채 발행 수수료라든지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라고 했죠. 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한 좌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인 사채를 15,000원에 발행하면 할증 발행한 거죠.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맞죠? 기억나시나요? 자, 사채를 10,000원짜리인데 8,000원에 발행했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2,000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서 장부가액이 8,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채를 10,000원짜리를 발행을 했는데 15,0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5,000원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0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하는 형식으로, 할증 발행 차금은 가산하는 방식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다음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및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액면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매년 이자를 지급할 때 상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를 상각해야 되는지 계산하는 방식은 액면 이자율이 아니라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아니라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이러한 방법을 유효 이자율법, 시장 이자율법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다음의 거래에 대한 회계적인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주 강서상사는 사채를 6억 원에 발행하고 발행 금액은 사채 발행 비용을 제외한 5억 9,9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사채 액면가액은 5억 원이고 만기는 2년, 액면 이자율은 10%다. 자, 1번 사채는 할증 발행되었다. 맞나요? 5억짜리를 지금 5억 9,900에 발행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증 발행한 거 맞고요. 2번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 자, 우리 회사가 이자를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 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으니까 우리 회사 거를 사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증 발행되는 거죠. 다음 3번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이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계정으로 사용한다. 맞죠? 4번 사채 발행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사채 발행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래야 맞는 거죠.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사채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자, 1번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 당시에 해당 사채의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이라고도 하죠. 유효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인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었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3년짜리다. 그러면 뭐 이자를 매년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그러면 1년 후에 100만 원, 또 1년 후에 100만 원,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100만 원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된다면 요거를 각각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어야 됐어요. 발행할 당시. 그죠? 자, 그 얘기고요. 2번 사채가 할증 발행되더라도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동일해요? 2번이 틀렸네요.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면 이자 비용은 증가할 거고요.
할증 발행했다면 이자 비용은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사채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를 더 적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가겠죠? 그러니까 할인 발행되는 거고요. 4번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 사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한 글자, 두 글자 때문에 틀려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요.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다면 우리 회사가 이자를 덜 준다는 얘기니까 할인 발행 되겠죠. 다음 3번 유효 이자율법 하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든 상각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다음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선급 이자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맞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선수 이자의 성격을 갖는 거고. 그래서 4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사채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1번 사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익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하여 단기 손익으로 표시해요.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든 부채에다가 가산하는 방식이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단기 손익에는 반영하면 안 됩니다. 다음 2번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 발행 수수료와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사채 발행비, 사채에 관련된 수수료 이런 것들은 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고 했어요. 2번이 옳은 거고요. 3번 사채는 재무상태표상 자본 조정인가요? 얘는 비유동 부채예요. 다음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유효 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 이래야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6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유효 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고 그랬죠 아까.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매 기간 계상되는 총 사채의 이자 비용은 초기에는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진다. 이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매년 커지니까 이 그에 비례해서 이자 비용도 매기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죠. 다음 3번 사채 장부가액은 초기에는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진다. 얘가 처음에는 2,000원 할인 발행했으면 장부가액이 8,000원이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했어.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줄어드니까 장부가액은 커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4번 사채 발행 시점에 발생한 사채 발행비는 즉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채 만기 동안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비용화한다. 사채 발행비를 어디다 넣어요? 발행가액에다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인 발행했으면 할인 발행 차금 안에 사채 발행비도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상각을 하는 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할 때. 자,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6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번. 주세원은 3년 만기의 사채를 할증 발행하였으며 사채 이자는 매년 기말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니까 할증 발행하는 거죠. 다음 2번 투자자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이자 수익은 매년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채 발행 회사에서 할증 발행했으니까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상각하면 매년 이자 비용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반대로 보면 이자 수익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나눠준 프린트물 있죠? 그거 참조를 한번 하세요. 거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분개도 다 해놨으니까. 다음 3번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똑같은 얘기들 나오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사채도. 다음 4번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은 매년 동일하죠. 이건 액면에 표시된 대로 이자는 지급을 해야 되니까 매년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사채의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사채는 재무상태표상 자본 조정으로 구분한다. 비유동부채라고 했죠. 2번 사채가 할증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기 감소한다. 맞죠? 자, 이 얘기예요. 할증 발행되고 장부가액이 15,000원인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면 장부가액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고 그랬죠. 또 똑같은 얘기네요. 4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경우에는 할인 발행되겠죠. 우리 회사가 이자를 덜 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옳은 건 2번만 옳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자, 1번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로 의제한다는 얘기죠. 존재한다. 맞고요. 2번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죠? 지출 시기 및 금액을 확실히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가 아니라 확정부채가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형태가 퇴직급여 충당부채잖아요. 퇴직금이 언제 나갈지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충당부채예요. 그래서 3번에 지출의 시기 및 금액을 확실히 추정할 수 있다 이러면 확정부채지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있어요. 지출 시기 및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다음 4번 당의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바로 밑에 나오네요. 그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건 맞는 말인데 확실히 추정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확정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마지막 10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또 똑같은 얘기죠. 2번 유효이절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맞죠? 3번 유효이절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는 거죠.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상각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다음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